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빌 게이츠는 어릴 적에 거의 자폐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에서도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덩치도 작고 몸도 빼빼 마른 데다 생각도 행동도 너무 이상해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다 선생님은 물론 자신의 부모님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심각한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13살이 되던 8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가 되었습니다. 운칠 기삼이라고 인생의 70%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실상 진짜 컴퓨터 천재였던 친구 워즈니악을 어린 시절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애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아마 없었을 것처럼 빌 게이츠 역시 물론 그의 풍족한 환경이 분명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긴 하지만 어린 시절 그 엄청난 행운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세계 출판계에서도 엄청나게 화제인 무려 빌 게이츠가 직접 써서 최근 공개한 사실상 그의 거의 유일한 진짜 자서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시작한 딱 그때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 누구든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이 빌 게이츠의 인생에 대해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그와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컴퓨터 천재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였고 또 대학교도 1학기밖에 다니지 못했으며 게다가 사실 그는 컴퓨터의 기본 코딩조차 할 줄 모르는 그 컴퓨터 천재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빌 게이츠는 당시 시카고 최고 로펌에서 굉장히 잘나가던 실력 있는 변호사 아버지의 재벌가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매우 유복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참고로 그는 55년생으로 올해 70입니다.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했듯 다소 자폐적인 성향도 강해서 무언가에 한번 집착하면 부모님과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등 쉽지 않은 아이였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따돌림과 놀림감, 심지어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딱 좋았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또 굉장한 변호사이시다 보니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이 그냥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정도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2살이 되자 레이크 사이드 스쿨이라는 시애틀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당시 그가 가장 먼저 집착했던 부분은 이 학교 근처에는 호수가 없는데도 왜 학교 이름에 어째서 레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는 없는 문제도 찾아서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레이크 사이드는 거의 대학교 수준의 환경을 갖춘 정말로 좋은 학교였는데 그곳 아이들 또한 대부분 부모님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업가, 정치인 또는 방송인 등 아무튼 대단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어린 빌 게이츠의 생활은 초등학교 때와 똑같았는데 즉 친구도 없었고 또 수학 외에는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형편없었으며 선생님이나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과도 항상 앞서 보았던 왜 레이크사이드 주변에는 호수가 없느냐와 같은 이상한 문제로 충돌하고 싸우던 아이였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성적을 매길 때 두 가지 영역 그러니까 최고 성적을 A로 주고 거기에 더해 노력에 대해서도 낮으면 1점, 많으면 3점까지 주어 그래서 성적도 좋고 노력까지 잘했으면 A3를 받는 것에 대해 빌 게이츠는 불만을 표하며 왜 성적이 좋으면서도 노력을 많이 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지 선생님께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성적을 받았으면 그게 더 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성격, 나쁘게는 좀 많이 피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레이크사이드 학교에 당시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기 컴퓨터인 ARS-33 텔레 타이프 물건이 들어오게 돼요. 빌 게이츠는 그 기계를 만지며 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아주 강렬한 흥미와 만족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엄청난 행운으로 인해 레이크사이드는 로나 부인이라는 그 학교의 엄청난 학부모의 도움으로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DC-PDP-10을 학교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싸 웬만한 기업들도 갖지 못한 그 컴퓨터가 이 레이크사이드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들 그 컴퓨터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그게 지금 컴퓨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사실 재미도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진짜 하드코어 학생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빌 게이츠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창업한 그보다 2살 많았던 폴 앨런입니다. 그 둘은 그 시절부터 그야말로 컴퓨터에 미쳐 살았습니다. 성인들도 어려워하던 당시 코딩을 워낙 병적으로 합리적이며 세상을 모두 수학적으로 바라보았던 빌 게이츠는 뭐든 코드를 넣기만 하면 너무도 정확하게 그 답을 척척 내놓는 컴퓨터에 마치 신이 선물해 준 것처럼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라는,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하면 할수록 도전하고 배울 게 넘치는 데다 자신이 그것에 엄청난 재능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된 인생 취미를 찾게 된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문제야, 부적응자의 삶에서 갑자기 엄청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즈음 선생님의 제안으로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쟁쟁한 선배들까지 모두 다 제치고 거의 우승까지 해버리며, 즉 지금까지는 학교와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힘들게 살아오다 갑자기 초인싸가 되어 인생의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컴퓨터 실력이 너무도 빨리 또 너무도 대단하게 발전을 해버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냥 자기들끼리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회사들을 위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일까지 하고, 또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단한 컴퓨터 회사의 비공식 테스트 직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즉 대학교를 가기도 전에 그 레이크사이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컴퓨터, 더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천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그냥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유한 진짜 초특급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참고로 원래 그는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하버드와 같은 좋은 학교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첫 컴퓨터를 만난 시기 이후부터는 성적도 좋아지고, 또 특히 컴퓨터 관련해서는 웬만한 기업 전문가도 비교되기 힘들 정도의 경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그가 당시 하버드에 낸 그의 입학 원서인데, 대충 컴퓨터 관련 그의 경력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1973년이니까 그때는 아직 컴퓨터라는 것이 매우 생소했던, 사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던 터에 이 엄청난 이력서는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원서를 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부대 수술 전문의로 활동한 이력,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으로 중요한 의료 매뉴얼을 만들어준 이력, 세계 최초로 어떤 중요한 백신을 개발한 이력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빌 게이츠의 하버드 원서 이력서이자 또 실제로 당시 빌 게이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는 하버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입학하자마자 당시 전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허니웰이라는 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 커다란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고는 그의 여름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의 매우 전략적인 부분이 돋보이는데, 첫째, 이 당시 지금 인텔의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앞으로 반도체 칩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1년에서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로 증명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곧 컴퓨터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또 저렴해지게 되어 가정마다 컴퓨터를 갖게 되는 일명 PC의 시대가 곧 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만약 지금 컴퓨터 회사를 차리면 곧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업자 폴 앨런도 생각이 같았었는데, 대신 그는 하드웨어까지 함께 만드는 종합적인 컴퓨터 회사, 다시 말하면 당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며 시도했던 바로 그 전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빌 게이츠가 설득하기를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건물과 또 수많은 자재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반면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형체도 무게도 없는 것이며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에다 하드웨어처럼 공장이나 창고 자리도 많이 필요가 없고, 또 다른 회사에서 매년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때마다 그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끼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사업이라고 설득하는데, 이 논리에 폴 앨런도 곧 완전히 설득이 되어버려 그들은 결국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 입학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 1975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 직후 당시 세계 최대 컴퓨터 기업인 IBM에서 최초로 PC를 출시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그들은 이미 이때부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오늘날 컴퓨터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이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쓴 이 자서전에는 스티브 잡스와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곳곳에 꽤 많이 등장하고 또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도 학창시절 LSD를 흡입하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큰 돈을 벌게 된 이후 구입한 그의 첫 포르쉐 1971년형 911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등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모든 이야기를 더 전하지 못내 아쉽습니다. 빌 게이츠는 분명 대단한 부모님과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까지 받은 행운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크사이드를 다녔던 학생 중에는 그보다 더 대단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빌 게이츠만큼 또는 그와 비슷하게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복하고 풍족한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녔다는 점은 분명 상당한 어드밴테이지긴 하지만 절대로 어떤 한 인간의 성공이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게 되는 점이 빌 게이츠에게 그 레이크사이드 8학년 때 처음 만난 그 고성능 컴퓨터와의 만남이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자 행운이 되어 그 이후 그의 인생의 코스를 사실상 결정지어준 운명적 사건이었다는 점과 그런 엄청난 행운과는 별개로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학교 성적도 형편없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서전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의 한 가지 습관, 그리고 본인 역시 어릴 적 그 컴퓨터와의 만남과 더불어 자신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 바탕이었다고 인정한 부분, 즉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성공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간과된 중요한 그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으며, 나아가 그 부분은 우리들도 빌 게이츠와 같은 큰 행운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를 위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